원장님은 커리어 우먼이시고 사업도 하시고 수의사 원장님이시고 성공한 50대 여성이라고 느껴지는 게 원장님도 그렇다고 느끼세요? 그렇게 느낍니다. 생각했던 50대 모습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40대보다 제가 나았고, 제가 생각했던 30대보다 제가 훨씬 나았고. 원장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니까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 오랫동안 조직 문화를 만들어 오시고 그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으면서 지금까지 오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 뭐든 물어보십시오. 네, 저희가 일단 워크숍을 다녀왔으니까 그거부터 네네. 여쭤보면 네. 워크숍을 절기마다 네. 다녀오시는 건가요?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렇게 오랫동안 워크숍을 갔었거든요. 겨울에는 주로 등산을 갔었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물놀이 위주로 가고요. 일단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직원들이랑 함께 어울려 노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제 머릿속에 있는 그 이상적인 그림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놀 때는 다 같이 열심히 놀고 뭐 정말 마음 같아서는 매월 워크숍을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1년에 2번은 꼬박꼬박 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모든 게 많이 중단이 됐죠. 그 사이에 직원들이 많이 노화가 왔고 무릎 아픈 직원들도 생기고 직원들이 사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올 겨울에는 펜션에 가서 고기 구워 먹고 노래 경연대회도 하고 네. 그렇게 다녀왔었는데요. 네. 네. 보통 노는 워크숍도 있고 네. 세미나도 하고 저희가 하잖아요. 이전에는 굉장히 많은 걸 했어요. 지금 기억에 남는 게 밤에 저녁 10시에 출발을 해서 태백산을 갔어요. 태백산 앞에 도착을 한 게 3시 정도? 3명, 4명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산을 올라갔어요. 잘하는 사람 1명, 그 다음에 초보 1~2명, 어느 정도 산을 탈 수 있는 사람 1명, 그런 다음에 리더는 맨 뒤에 가도록. 왜냐면 뒤에서 걷어서 밀고 올라가야 되니까. 2번째로 잘 타는 사람을 맨 앞에 세워요. 몰리는 사람 이제 가운데 1명 내지 2명,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몰아서 이제 몰리는 사람 양 몰듯이. 그래서 그 조원끼리 가도록 하죠. 근데 잘 타는 사람이 산을 못 타는 사람이랑 올라가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데 잘 타는 사람끼리 한 조 해주고 못 타는 사람끼리 한 조를 해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못 타는 사람들은 쉬엄쉬엄 올라갔다가 올 수도 있고 꼭 다 같이 올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산을 원래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는 누구랑 같이 가는데 먼저 갔다 먼저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랑은 같이 갈 필요가 없다. 저는 이제 이 산을 우리 조직으로 이해를 했어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 조직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재 현실이랑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팀이 성과를 내야 되는데 잘하는 팀원이 있고 성과가 안 나는 팀원이 있어요. 물론 성과가 안 나는 팀원이 같이 팀으로 있는 이유는 그래도 다른 부분에선 역할을 하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조직에서 이 일도 못하고 저 일도 못하고 저 일도 못한다 그러면 같이 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산을 같이 가는 거잖아요. 조금 빨리 걷는 직원도 있고 조금 늦게 걷는 직원도 있어요. 만약에 늦게 걷는 직원이 있다고 해서 빨리 걷는 직원들이 빨리 그냥 먼저 가버려요. 그러면 빨리 가는 직원들은 같이 가면 안 되는 사람들, 늦게 가는 직원을 버려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가도록 저는 팀을 묶었거든요. 그러려고 산에 가는 거고 힘든 것도 극복하고. 힘들어서 가기 싫다는 직원들은 없었어요? 있었죠. 네. 가기 싫어요 이런 직원은 두고 갔어요. 두고 갔다기보다는 저희가 그때 입원실도 운영을 하고 진료는 안 하더라도 누군가는 병원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당직이랑 이런 거 근무를 바꿔서 남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가기 싫은 직원들이 가는 일은 없었죠. 대부분 원하는 직원들이 갔죠. 대부분 다 원했고. 왜냐면 대부분 원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병원에 남아서 일하는 것보다는 놀며 쉬며 가는 게 재밌지 않았을까요? 그쵸? 네. 그래서 다시 태백산으로 가서 그날 너무 날이 흐려서 일출을 못 봤어요. 그리고 하산을 해서 내려왔는데 8시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차를 타고 식사하고 세미나가 시작이 된 거죠. 그날 아침에 간 것처럼. 워크숍을 가는 이유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딱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일단 제가 직원이랑 놀고 싶어서. 그리고 저희가 하루 종일 붙어 있잖아요. 딱 출근을 해서 퇴근할 때까지 계속 몸을 부딪히면서 같이 있어요. 수의사가 진료를 해요. 그러면 테크니션 선생님들이 같이 있어요. 처치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와서 진료를 받고 집에 갈 때까지 여러 명이 이걸 같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손발이 굉장히 잘 맞아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정말 소통도 잘 돼야 되고 믿어주고 신뢰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워크숍을 가서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 MBTI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어떻게 이럴 때 존중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 근무하면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워크숍 가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전에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 병원의 가치관을 세우고 정리하는 일.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거든요. 우리 동물병원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고객을 대하고 환자를 맞이하는지,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나는 이 일을 왜 하는지, 혹은 우리 병원은 왜 존재하는지, 원장님은 왜 동물병원을 하는지, 그게 저희 동물병원을 이루고 있는 생각이고 우리의 가치관인 거거든요. 그런데 각자가 다 각자 자기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네. 저는 제 생각이 있고, 이 일을 왜 하게 됐는지. 저희가 막연하게는 동물이 좋아서 이 일을 시작을 했죠. 동물이 좋아서 다 각자 모인 사람들이 동물병원에 모여 있는 거죠. 동물이 좋아서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동물이 아프면 힘들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본래 이 일을 왜 하려고 했는지 이런 걸 자꾸 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이 일을 왜 하는지, 고객들한테 해주려고 하는 건 뭔지,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이루고 싶은 건 뭔지, 우리는 앞으로 어떤 병원이 될 거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통합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걸 리마인드하고 계속 리뉴얼하고,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과 함께 어울려 놀고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 계속 소통하고 정리하고 하는 걸 주로 워크숍에서 합니다. 그럼 26년 버전으로 뭘 추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저희가 사실 작년 겨울에 2030 라라동물의료원 비전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개인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1년 딜레이 돼서 7월부터 미션, 비전, 핵심 가치, MOV 여기까지 뽑는 작업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모여서? 전 직원이죠. 동물병원의 미션 비전과 개인의 미션 비전이 너무 차이가 크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또 다른 개인의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병원의 비전과 개인의 비전이 같아야 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동물병원의 미션과 비전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걸 추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열심히 일할 동력이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안 그러면 되게 힘들잖아요.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고 너무 네.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제가 이제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는데 2시간, 아침에 2시간은 일하기 위해 보내지는 시간이잖아요. 10시에 출근이라고 딱 55분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출근해서 또 차 한잔하고 옷 갈아입고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퇴근하고 딱 0시 0분 0초에 타타닥 튀어나가서 차를 타는 게 아니라 옷 갈아입고 버스 타러 걸어 나가고 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데, 직장에서 하는 일이 나랑 안 맞고, 내가 속한 회사가 내가 봤을 때 부도덕하고 부조리하고 부당하고 불편하고 이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회사가 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조직은 이런 걸 추구하는 거지. 무결점 회사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병원도 누군가에는 불편할 수 있고 부당할 수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 서로 소통도 필요하고 맞춰나가는 부분도 필요하고. 27년 동안 나라 의료원을 운영해 오시면서 조직 문화가 계속해서 바뀌어왔을 텐데 어려웠던 부분이나 크게 바뀐 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첫 7년은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직원들이랑 끝나면 회식하고 술 먹고 어울리고, 그리고 제가 조직 문화라는 단어를 대학원을 들어가서 이런 단어가 있구나, 내가 해야 하는 게 조직 문화를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의도적으로 구체적으로 직원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해, 우리의 올해 키워드는 이거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끌고 나간 거는 2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는 정말 갈등이 심해서 힘들어 했었던 때도 있었고, 항상 어려운 게 갈등 관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이 병원을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 원론적인 얘기인데,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동물병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행복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병원을 합니다.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건 반려동물의 행복한 삶도 있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 가족의 행복한 삶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와 저희 직원들이 노력과 재능으로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의 가치관을 세우고 정리하는 일.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거든요. 병원에 미션 비전을 세웠었는데 미션이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존재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 비전은 평생 다니고 싶은 모두의 라라. 평생 다니고 싶은 모두의 라라라는 의미가 평생이란 반려동물의 생애와 직원의 근로 생애를 의미한다. 반려동물이 우리 동물병원에 오면 평생 우리 병원을 다니고 우리가 잘 케어를 해서 평생 다닐 수 있는 동물병원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직원의 근로생애, 직원이 입사를 하면 퇴직을 할 때까지 다니고 싶은이라는 말이 뭐야? 서남부권의 랜드마크 동물병원이야. 우리가 이런 병원이 될 거고 다니고 싶은을 뭘로 측정할 거냐면 NPS로 측정할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매월 NPS를 측정을 하면서 고객을 살피고 있는 거고요. NPS라는 게 순 추천 지수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순 추천 지수라는 게 고객이 우리 병원을 지인에게 얼마나 추천하겠냐 하는 지수를 말해요. 저희 병원은 매월 신규 보호자 전수, 그리고 기존 고객도 1년에 한 번은 NPS에 응답을 할 수 있도록 그 달에 내원한 고객들을 추려서 조사를 해요. NPS를 이렇게 뽑는 거를 10년 이상 매월 하고 있거든요. 항상 고객이 우리 병원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상세히 체크를 받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 다니고 싶은이라는 거에 직원 만족도. 그래서 직원 만족도를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측정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모두의 개념은 반려동물, 반려인, 라라인을 의미한다. 이 개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모두의 반려동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린 보호자한테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제가 고민을 많이 한 게 직원들이 반려동물한테 진짜 친절한데 보호자한테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저희 직원들이 내향이에요. 터치실 안에 들어가면 막 오고고고고 보호자분들한테는 이러고 총총총총총총총 보호자들은 오해할 수 있잖아요. 네. 여기에 반려동물을 넣을 건지 말 건지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토론을 하고 이래서 계속 끊임없는 워크숍이 필요한 거고, 이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내가 비전을 달성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미션과 비전이 2012년도에 만들어졌던 거고, 처음에 이 비전이 만들어졌을 때 제가 한 3일 동안 마음이 되게 무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어떤 부담. 정말? 이게 정말 나의 비전?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만 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담겨 있거든요. 이후에 MOV라는 과정을 도입을 했어요. 뜻이 뭔가요? MOT라는 단어가 있어요. Moment of Truth라고 해서 어떤 접점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네. 우리는 MOT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Moment of Value라 그래서 가치관에 따른 행동 양식을 정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MOT는 이거죠. 출근, 퇴근, 회의, 직원, 네. 조직 문화, 이런 MOT가 있고요. 출근에서의 MOT는 상냥한 얼굴로 고객에게 인사한다. 근데 거기에 저희는 저희의 가치관을 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처치 파트를 보면 환자의 성격에 맞는 보정을 한다. 환자를 배려하면서 처치한다. 환자의 호흡과 혀색을 관찰하여 무리되지 않도록 보정한다. 가급적이면 동물이 안 힘들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저희의 MOV, 가치관에 따른 행동 양식이죠. 그런데 이게 왜 이런 걸 만들었어? 혹은 이거는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뭐 주입식으로 강요하려고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직원들이 만든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우리한테 왜 필요한지, 이게 왜 우리 가치관에 위배되는지, 이런 토론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직을 이끈다는 게 많은 고민도 필요하고 체계적인 프로세스도 필요하고 힘든 순간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직원을 챙기고 이런 게 힘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게 힘들죠.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때 힘들다고 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네. 이 일을 더 사랑할 수 있게 이렇게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근데 제 개인 일과의 균형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놀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사실 물리적으로 많이 바빠요. 그래서 저는 몸이 바빠서 마음에 오히려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몸이 계속 바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할 여유는 없어요. 번아웃이 온 적은 없으세요? 없어요. 번아웃, 무기력, 우울 이런 게 저한테 많이 없는 감정인가 봐요. 그게 저는 그날 일이 끝나요. 안 끝나는 건 환자죠. 왜냐면 그 치료가 끝나야 끝나니까. 그 아이가 나아야죠. 제 생각엔 그게 워낙 큰 스트레스라서 다른 건 안 크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의 수의사 선생님들이 그럴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일정하게 마음이 불편한 두세 아이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수의사의 숙명이에요. 그게 제일 무거워요. 그래서 그 이외의 나머지 일들은 그냥 활동인 거죠, 다. 이렇게 우리 병원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이거는 다 너무너무 행복한 고민인 거죠. 원장님은 커리어 우먼이시고 사업도 하시고 수의사 원장님이시고 성공한 50대 여성이라고 느껴지는데 원장님도 그렇다고 느끼세요? 그렇게 느낍니다. 생각했던 50대 모습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40대보다 제가 나았고, 제가 생각했던 30대보다 제가 훨씬 나았고, 제가 10대 때는 그렇게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제가 만화책 워낙 좋아해가지고 네네. 조그만 만화 가게를 차리는 게 제 꿈이었답니다. 어쨌든 어쩌다가 수의과 대학을 가고 수의사가 되고, 그래서 저는 동물병원을 하면서 큰 돈을 벌 욕심 이런 거보다는 운영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항상 과분하게 잘 됐고, 저는 항상 열심히 했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일을.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안 힘들었어요. 지금도 안 힘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네. 내가 되려면 내가 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사람들이 막연하니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니까 항상 내가 뭘 못한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룬 게 많이 이룬 건지 적게 이룬 건지에 대한 정량적으로 확인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20대 때는 빚을 갚는 게 목표였고, 30살 되기 전에. 그래서 빚을 갚았고, 그 다음에는 계속 항상 목표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의 목표는 여기 있는 미션, 비전 이런 것들이죠. 저희가 올해 이제 다시 세울 건데, 예전에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고 어깨가 무거웠고 어떤 거대한 비전은 세우고 싶지가 않기도 했고, 이게 다 나의 숙제 같고, 그런데 조금 더 나이가 드니까 용기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비전을 세워봐야 되겠어요. 제가 술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전환이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되면 친구 만나서 한잔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많이 한잔하고 그럼 다음날 머리가 아프잖아요. 머리가 아프면 다 까먹어요. 그리고 제가 여행을 진짜 좋아하는데 20대 병원하면서부터 항상 다음 여행지를 세우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여행을 갔다 오면 다음 여행 갈 곳에 계획을 세우고, 그 3개월을 여행 갈 꿈으로 또 3개월을 열심히 보내고.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이 일상을 벗어나는 여행 갈 계획을 항상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과 비슷한 또래 분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행 갈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항상 다음 여행지를 항상 계획을 해놓고 여행 갈 준비를 하고, 2달 후에 내가 어딜 가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열심히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막 일어나기 힘든 날 있잖아요. 힘들고 하기 싫고 이런 건 빨리 하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날 빨리 일어나야죠. 제가 어렸을 때 다이어리 맨 앞에 이렇게 써놨던 게,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구분하자.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해야 할 일 먼저. 늘 잘 안 되니까. 늘 잘 안 되죠. 그래도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갖는 게,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건데 잘 안 되는 게 운동이에요. 정말 집에서 홈트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홈트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해요. 해야죠. 저도 이제 하려고요. 네, 네. 파일로 하나로 해서 가지고 계시는구나. 네, 아마 박 박사가 이렇게만 이렇게 파일을 이렇게 만들었었나 봐요. 그때 기억나세요? 그쵸. 근데 겨울에 해마다 가가지고, 네. 네. 단양 소백산이네요, 여기는. 소백산 기억나요. 너무 힘들었어요. 언제예요? 몇 년? 이게 2017년이네요. 17년? 네. 거의 10년 전. 네.